이번 주는 여태까지 배웠던 파이썬의 코드들, 그리고 직접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각화했던 작업들, 이거를 실습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시각화되고 분석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파이썬으로 데이터 주무르기라는 책의 코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이 책은요, 여러 가지 예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들보다는 중급자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 예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중급 단계, 즉 문법은 이미 거치고 다 익숙해진 사람들이 넘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하다 보면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파이썬으로 어떤 식의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지 맛보기로 한번 보기에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내용은요. 이 강남 3구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구의 체감 안전도를 높게 생각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 3구는 정말 안전한가? 혹은 안전한 구는 어느 구인가? 어느 구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검거는 많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범죄 현황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은 곳은요, 이 data.go.kr이라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보면 이 서울시 관서별 5대 범죄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구글에 검색해서 접근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여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받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데이터 이름은 데이터 크라임 인 서울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먼저 불러올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부르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용할 모듈들 몇 가지를 불러줘야 되겠죠. numpy랑 pandas 두 개를 불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numpy는 숫자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pandas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수정하는데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불러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게요.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파일을 미리 업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파이썬 처음 켰을 때 나오는 화면 있죠? 여기서 업로드를 눌러서요. 여러분이 올릴 파일이 들어있는 경로를 찾아가서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업로드를 누르면 저처럼 파일이 올라가는데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할게요. 제가 제공한 파일 중에서 데이터 CCTV 리절트, 데이터 크라임 인 서울, 데이터 크라임 인 서울 인클루드 구 네임 이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 CSV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크라임 인 서울이라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불렀던 이 판다스 모듈을 사용을 하고요. 판다스에서 read csv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CSV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오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 크라임인 서울이라는 이 파일명을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이 파일과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같은 공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로를 앞에다가 따로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데이터를 업로드하지 않고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경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C 또는 뭐 D 경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 제가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얘 형식이 EUCKR이라는 엔코딩 형식으로 파일 아예 작성이 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CKR이라는 걸로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컴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들 이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 옵션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CSV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SV 파일을 crime ANA police, 그냥 crime analysis police라는 명칭을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해놨어요.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head라는 명령어를 썼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crime ANA police라는 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만 봐도 이 양식을 쭉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5개 정도로만 잘라다 보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헤드라고 해서 치면은 앞에 5개만 불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할 내용은 이제 관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요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라고 되어 있는 요 정찰서 이름을 변경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발견할 거냐면 여기 미리 보기에 보이듯이 서울 중부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 건데요. 이 단어들이 보면은 중부라는 말은 여기서 따왔죠. 종로라는 말도 여기서 따왔어요. 근데 뒤에 있는 서가 지금 사라졌고 앞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자, 우리가 이 단어에서 앞에 서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뒤에 서자는 뺀 다음에 경찰서를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에다가 서울이라는 단어를 붙일 거고 뒤에 있는 서는 뭐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중부라는 단어까지만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라는 단어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 형태로 만들 건데요. 이게 한 번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코드를 하나 더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뭐였냐면 자, Crime Analysis Police에서 자, 관서명을 불러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관서명을 쭉 불러왔더니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 해와서 쭉쭉쭉 해서 전체 데이터가 지금 여기 Crime Analysis Police의 관서명이라는 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 0번째 거를 꺼냈다. 그러면은 중부서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중부서에서 제가 중부까지만 쓰고 싶으면 str을 붙여서 자, 이렇게 쓰면 뭐예요? 리스트에서 이거 뭐였어요? 앞에 거 다 쓰는데 뒤에서 마지막 첫 번째 거 마지막 자리에서 첫 번째 거를 제외한 앞에 것들을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입력되나 볼까요? 중부라는 것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요 각각 하나하나에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or 구문을 돌릴 겁니다. 자, for 구문을 돌리면요. 자, for in 자, 이 구문 기억나죠? for는 반복해주는 애였고요. in은요. 그 리스트가 포함된 그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 중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가져다가 얘를 쓸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i라고 많이 썼었죠. 여기서는 name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Crime Analysis Police가 뭐였어요? 요 관서명들이었죠? 요 관서명들에 들어있는 값들을 자, name으로 하나씩 불러와서 그러니까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 서대문서 해와서 쭉쭉쭉 나가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불러와서 이 네임에다가 저장해서 쓸 겁니다. 근데 얘들이 돌아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테이션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덧붙여서 저장을 할 거예요. 스테이션 네임이라는 거는요.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괄호만 쳐놨어요. 자, 이건 리스트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들어있진 않는데 리스트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션 네임에 어펜드를 쓰면은 우리 리스트의 어펜드가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다 차곡차곡 하나씩 더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자, 뭐를 더할 거냐면요. 서울이라는 단어 앞에 붙이고 이 단어에서 자, 네임에서 가져온 자, 각각의 단어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 이게 다 네임이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뒤에 있는 거 하나 제거한 앞에 두 글자,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거를 서울이라는 말과 결합을 시키고 마지막엔 경찰서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스테이션 네임이라는 곳에다가 갖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나온 게 스테이션 네임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서울에서 경찰서가 붙은 내용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한번 불러볼까요? 데이터 크라임인 서울 include 구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는 구네임이 추가가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이거를 미리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구별 부분을 이 데이터에 맞춰서 멀지 데이터를 한번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요. 이제 엔코딩이 이번에 UTF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파일 형식은 이 엑셀 파일을 작업할 때부터 만들어 놓은 형식이라서 우리가 변경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자, CSV 파일로 또 불러와서 이번에는 crime ANA row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왔더니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unnamed 모형, 관서명, 살인 발생, 검거, 강도 발생 이렇게 쭉 해서 또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구별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든지 데이터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제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나마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 데이터도 제가 한번 가공을 시켜서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자,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불러올 건데요. 얘를 왜 다시 불러오냐? 자, 위에 있는 내용이 지금 unnamed 0이라고 되어 있는 자, 요거를 지금 컬럼명으로 인덱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crime analysis raw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UTF 파일 여기까지 옵션은 똑같고요. 인덱스 컬럼, 즉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이죠. 0번째라 그러면 자, 이 열을 인덱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 단계 땡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헤드로 불러오면은 자, 내용이 아까보다 훨씬 더 자, 깔끔해진 걸 볼 수가 있죠. 필요 없는 데이터를 인덱스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자,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판다스에 들어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 crime analysis row라는 데이터, 요 위에 있던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이번에는 구별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구별마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정리해서 쓸 건데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간단한 통계를 내서 볼 수가 있는 요약해주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쓰고 agg 펑션이라고 쓰면은 자, 얘가 그 aggregate 펑션이라는 약자의 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합된 건데 자, np sum이라고 하면은 요 numpy라는 모듈 안에 있는 su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각각의 구별로 값들을 다 더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헷갈릴 땐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쳐보세요. 자, crime ANA라고 쳤더니 원래 내용이요. 자, 이거를 ANA row라고 칠게요. row라고 쳤더니 자, 구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중구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한 군데도 있고 자, 여기 밑에도 있죠. 중구 두 군데 있죠. 그러니까 요 값들을 중구면 중구, 뭐 종로구면 종로구 이런 식으로 구별로 다 찾아서 이걸 요약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더니 강남구는 자, 검거율이 강간은 뭐 349, 발생은 뭐 449건, 검거는 18건, 발생은 21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필요한 거를 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뭐를 해볼 거냐면 강간 검거율,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검거 발생 이렇게만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검거율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crime ANA라는 요 변수에다가 강간 검거율이라는 컬럼을 추가를 할 건데요. 요 내용은 자, 강간 검거라고 되어 있던 요 데이터를 강간 발생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줍니다. 그럼 검거율이 되겠죠. 간단한 수학이죠. 그래서 강도 검거율도 마찬가지로 강도 검거의 내용을 강도 발색으로 나눠서 100을 곱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도 적용을 시킨 다음에 원래 데이터 중에서 검거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은 다 지워줄게요. 자, 이거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발생 그리고 검거율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항목으로 보면 이제 발생과 검거율에 관련된 것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검거율이 분명 자, 100%가 검거율의 최대값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133, 185, 116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이 데이터가 그 전년도 발생한 건수들도 같이 포함되는 데이터들이어서 이게 그 해에 발생한 데이터로 제대로 축적이 되지 않아서 이런 오류들이 가끔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오류이구나 라고 알고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133, 116 이런 것들을 100이라는 숫자를 맥스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검거율 100 이상은 100으로 변경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좀 쪼개서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할 거는 뭐냐면요. 콘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강간 검거율부터 폭력 검거율까지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얘네들을 컬럼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자, 크라임 애널라이시스 중에 자, 요 각각에 해당되는 검거율만 여기 있죠? 요 검거율만 불러와서 볼 건데 그 데이터 값이
100 이상인 경우, 100보다 100을 초과하는 경우죠. 1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부를 겁니다. 자, 근데 락이라는 게 뭐냐면, 자, 데이터의 중에서 요 테이블 중에서 락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항목 특정 항목만 불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해볼게요. 이거를 가져다가 쓸 건데, 자,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컬럼명을 하나 지정을 할 건데, 뭐 강도 검거율,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강도 검거율이 아까 뭐였어요? 133, 185, 116이라는 초과한 값들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은 100 이상의 값들을 찾아서 크라임 애널라이시스 중에 자,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크라임 애널라이시스의 강도 검거율 중에 100이 넘는 100을 초과하는 것들을 골라서 강도 검거율에 해당되는 값들을 불러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대로 불러왔죠? 133, 116, 자, 185,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도봉구에 111도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 하나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요 5가지에 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또 for 구문을 쓰는 거고요. for 구문은 이 컨 리스트에 있는 거 이걸 차례대로 사용을 할 건데 각각을 i 대신에 컬럼이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컬럼들을 돌아가면서 여기다 넣고 100 이상의 초과가 되면은 그거를 자, 크라임 ANA의 값을 100으로 대체를 해라. 자, 여기를 불러오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100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그 다음에 헤드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아까 초과했던 값이 다 100으로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정리를 하나 할 게 남아있는데 요 뒤에 발생이라는 단어를 없애줄게요. 지금 다 발생 굳이 다 알고 있는데 뒤에 단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컬럼에 리네임을 시키는데 컬럼은 이제 열이죠. 이 열에 리네임 이렇게 쓰면은 요 데이터에 리네임을 할 건데 각각의 컬럼들을 발생이라는 단어를 떼고 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로 불러와 보면은 요 명칭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정교화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데이터 정교화라는 개념은요. 데이터의 값들이 단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시각화할 때 그게 용이하지 않을 때 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정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수치들이 자, 여기 보면은 뭐 2자릿수도 있고 3자릿수, 4자릿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건수 자체로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거를 데이터로 표현하는 데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정교화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뭐 이 각각의 강도가 뭐 절도,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같은 경중에 있는 범죄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 단어를 상관없이 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화라는 거는요, 사이클런이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머신러닝 배울 때 자주 사용할 모듈이거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from 모듈에서 import preprocessing이라고 하면은 이 sklearn의 모듈에서 preprocessing이라는 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혹시 sklearn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설치할 때 설치 같이 된 게 있거든요.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pip install sklearn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안 돼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패키지 인스톨 sklearn 하면은 이걸 설치한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preprocessing이라는 걸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콜럼의 이름을 강간, 강도, 살인, 절도, 폭력 5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요 각각의 항목들에서 값들만 꺼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사실 입력을 해도 돼요. 크라임 애널라이시스 강간이라는 걸 꺼내서 밸류스, 강도는 밸류스 해서 각각의 값을 꺼내도 되지만 이렇게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쭉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컬럼의 값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 밸류스로 꺼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은요.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데이터 숫자로만 다 어레이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
자, 이 값들을 요 x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치들만 따로 꺼내서 요거를 민맥스라는 그 정규어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거라서 값들만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값을 다 꺼낸 다음에 이 프로세싱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맥스 스케일러라는 걸 쓸게요. 요거 영어 그대로요. 최대 최소 스케일 조정해 주는 거. 자, 요거를 가져다 쓸 거고요. 걔는 민맥스 스케일러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발생 건수가 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교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 모듈 중에서 이 프리프로세싱을 사용해서 정교화를 쉽게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 여기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걸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fit transform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사용을 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의 요 숫자를, 자, 요 수치들을, 자, s-type 플롯이라고, 플롯 형태가 뭐였죠? 실수 형태였죠? 자, 우리 실수, 정수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수는 인티저의 약자인 int였고 플롯 같은 경우는 소수점 자리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s-type을 플롯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자, xscaled라는 거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럼 xscaled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xscaled라는 걸 찾더니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할 건데요. xscaled라는 걸 가져와서 컬럼명을 자, 콜이라고 했던 요 5가지 형태로 지정을 하고 인덱스를 자, crime analysis의 인덱스로 사용을 합니다. 자, crime analysis 인덱스가 뭐였어요? 구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crime ANA의 인덱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잘 모르겠으면 이거 가져다가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것도 뭐 콜럼 있다 그러면 컬럼 한번 쳐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더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테이블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고, x스케일드 숫자 가져왔고 컬럼명을 컬럼 지정했고 인덱스에 넣어가지고 crime analysis 놈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2를 만들어서 이번에 검거율에 관련된 컬럼들만 빼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값도 다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뭐냐면요. 자, 여기까지만 끝냈으면은 요 5항목만 들어가 있는데 뒤에 있는 것들을 수치 검거율을 그대로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검거율들 쭉 넣고 자, crime analysis 놈의 call2라는 것에 자, crime analysis call2를 저장을 해서 넣고 헤드를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콜트는 위에 있는 요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자, 그만큼 데이터가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치들을 봤더니 이제 항목들이 0에서 1 사이의 스케일로 다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고 검거율도 100% 미만으로 다 잘 선택이 됐어요. 100% 이하로 다 데이터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CCTV 리절트라는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자, 얘도 이제 인코딩 UTF-8 그리고 인덱스를 구별로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것만 한 거를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리절트 CCTV 항목을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헤드까지만 볼까요? 자, 헤드까지만 봤더니 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소개, 최근 증가율, 인구수, 한국인, 외국인, 고령자, 외국인 비율 해가지고 CCTV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인덱스 컬럼을 구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이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가 첫 번째로 인덱스로 들어가게 됐고, 자, 그 다음에 crime analysis 놈에서 자, 위에 있는 요 데이터죠. 자, 여기서 인구수랑 CCTV라는 항목을 추가를 할 건데요. 요 구별에 맞춰서 추가를 하는 거겠죠? 자, 추가를 할 건데 그거는 리절트 CCTV에 있는 인구수랑 소개 요 2가지 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절트 CCTV에 인구수랑 소개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긴 애예요. 자, 인구수 소개. 그래서 이 CCTV 개수 그리고 인구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요 2가지 항목만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얘를 애널라시스 놈이라는 걸 써서 여기에 인구수랑 CCTV 안에다가 이 값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즉 얘가 데이터가 콜럼이 1개 이상일 때는 요 괄호가 2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헤드로 확인해 봤더니 인구수 CCTV까지 뒤에 추가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더하는 데이터로 총합을 계산을 할 거예요. 뭐냐면 범죄라는 항목을 추가를 해서, 자, 여기까지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다가 범죄라는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데이터는, 자, 콜럼들에 해당되는 요 강간, 강도, 살인, 절도, 폭력이라고 되어 있던 요 값들, 자, 요거를 더해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값이 각각 1이었으니까 최대값은 5겠고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5 사이의 값들로 정리를 해서 이 오른쪽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엑시스 1은 이건 옵션인데요. 이거 0이랑 1이랑 이런 식으로 옵션을 넣는 건데 그냥 컬럼별로 합쳐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을 넣고 헤드로 봤더니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를 시각화를 시켜볼 거예요. 자, 데이터 시각화는 우리 지난 시간에 시본이랑 웹플랫 라이브러리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 입력된 거 한 번씩 실행을 해보세요. 뭐냐면 자, 웹플랫 부르고 시본 불러서, 자, 이거는 x랑 y 값을 이런 식으로 사인의 x 값을 0.5 추가, 1.0 추가, 1.5 추가해서 약간씩 옆으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넘파이에 해당되는, 넘파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피규어 10 곱하기 6 사이즈, 10 by 6 사이즈 만들어 놓고 각각의 값을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면은 플러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도 구현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데이터, 이런 것도 구현할 수 있었죠. 지금 얘는 뭐냐면 팁스라고 되어 있는 SNS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박스 플랫 하나 그려준 거예요. 박스 플랫의 형태는 8 곱하기 6 형태로 그려놓고 이 가운데 값은 뭐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이제 25%, 50%, 75% 값들을 이제 그려볼 수도 있고 아웃라이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박스 플랫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는 거였고, 자, 얘를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토탈 빌이라는 형태로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y 값을 토탈 빌 그리고 x 값을 일별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데이터를 전체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x 값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여기는 지금 보니까 빌의 값을 요일별로 목, 금, 토, 일별로 나눠서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의 시각화도 가능하고, 이거 하나하나 실행하면 오류 없이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값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x, y 값을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값들도 또 나눠서 스모커이냐 논 스모커냐 그거에 따라서 비리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표현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자, 이거를 박스 플랫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스완 플랫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가 더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박스 플랫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럼 박스 플랫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거는 박스 플랫 그리면서 동시에 이 스완 플랫을 같이 이 명령어로 입력을 해주면요. 이 파이썬은 이렇게 먼저 그림 사이즈를 정해주고 나서 플랫을 하나씩 시키면은 이걸 같은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줘요. 그 다음에 플랫 쇼 하면은 자, 모양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팁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서 이거를 자, 이렇게 점으로 스캐터 형식으로 뿌려둘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LM 플랫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점을 뿌려놓고 그 경량을 보는 것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히트맵 만드는데 이걸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히트맵으로 구현해 볼 수도 있고, 이 히트맵 같은 경우는 저기 실행을 또 쭉 해보면은 플라잇이라는 거를 불러서 한 걸 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별로 월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자, 이렇게 히트맵을 크게 표현하면은 연도별로 월별로 자,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위에 어노테이션 이 옵션을 달아주면은 숫자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죠? 우리 페어플랫이라는 것도 있었죠? 페어플랫은 이 아이리스라는 걸 가져와서 구현을 해놓은 건데, 자, 얘는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보면은 요 스캐터 형식을 어떻게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는지, 경향은 있는지, 뭐 값이 클수록 작을수록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형식을 다 배웠어요, 이미. 자, 이걸 가지고 시각화 데이터를 시켜볼 건데요. 데이터 시각화를 시켜볼 건데요. 자, 이 내용은요. 지금 맵플라 라이브러리랑 시본 이거 두 개 부르는 건 이제 익숙하죠? 이 두 가지를 불러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표현을 할 건데, 플랫폼이라는 걸 하나 더 부를 거예요. 자, 얘는 제가 아까 보여줬던 책에 저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한글이 잘 깨져요. 그래서 이거를 깨지지 않기 위해서 문자를 바꿔주는 자, 이 양식을 하나 명령어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오류가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지금 cry analysis 놈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거의 헤드를 정리를 쭉 했었죠? 보면은 이제 범죄 건수, 범죄 검거율, CCTV 범죄 검거 이런 거를 총 정리해서 자, 입력한 자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페어플랫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페어플랫의 형태를 뭐를 가지고 쓸 거냐면 데이터를 당연히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Crime Analysis DOM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내용은요. 자, 강도, 살인, 폭력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카인드는 종류인데 이거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그 회귀 분석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 회귀 분석은 이렇게 점 찍어서 요 경향을 볼 수 있는 선까지 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3 정도로 설정한 다음에 얘를 플랫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강도, 살인, 폭력 세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자,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강도랑 이제 같은 데이터니까 이거는 이렇게 박스 플랫 형태로 그려줬고요. 뭐 살인과 강도 이 형태는 지금 점으로 찍어봤더니 살인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뭐 살인이랑 강도랑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뭐 강도를 하면서 뭐 살인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개 관계를 실제로 관측해 봤더니 실제로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관관계죠. 강도가 많아질수록 살인도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폭력이랑 같이 봤을 때는 뭐예요? 폭력이 많아질수록 뭐 강도가 많아지는 거. 이거 두 가지는 연관이 있겠죠?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가 증가하는 그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뭐 강도 살인 데이터는 여기 같이 봤던 거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 강도 폭력 이것도 같은 데이터고, 살인 폭력 자 이거는 자, 뭐 폭력이 높아질수록 살인할 확률이 또 높아질 테니까 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된 거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어플랫으로 하나 더 봤어요. 자, 이거는 크라임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자, 이번에는 인구수랑 CCTV 데이터. 자, 인구수랑 CCTV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값을 넣고, 자, Y 값으로는 이제 살인하고 강도 값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으로 사이즈 3으로 돌려봤어요. 자, 그럼 이 관계를 봤더니, 자, 지금 인구수랑 살인이랑 먼저 볼게요. 자,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뭐 살인이 늘어날 확률이 좀 아무래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인구가 많을수록 뭐 사건이 발생할 확률도 더 높아지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CTV랑 살인은 뭐 CCTV가 증가할수록 이제 살인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인이 많아질수록 CCTV를 많이 설치를 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경향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점들이 요 직선상에 분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아웃라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 선을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너무 아웃라이어 값이다 그러면 무시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이슈이고 다른 데이터도 또 볼까요? 뭐 인구수, 강도 이거는 뭐 또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데 요 기울기 정도로 보니까 살인이 좀 더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CCTV랑 강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강도가 많아질수록 CCTV가 많아질 테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재량에 맞게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씩 볼까요? 여기는 인구수랑 CCTV, 그리고 살인 검거율과 폭력 검거율에 관련된 거. 자, 이것도 봤더니, 자, 인구수가 살인 검거율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인구수가 높아질수록 뭐 살인 검거율이 높아지긴 하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약간의 기울기는 있지만 사실 완전히 관계가 있다라고 보려면 좀 더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관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CTV 살인 검거율은 오히려 이제 음해 상관관계를 보이네요. 자, 그래서 뭐 CCTV 살인 검거율이 CCTV가 많을수록 살인 검거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지금 분석하는 것 자체도 이게 선형 모양으로 하기보다 좀 더 다른 통계학을 배우다 보면은 비선형 모양이랑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예측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게 음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데이터에서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수랑 폭력 검거율도 인구수가 높아질수록 폭력 검거율이 높냐? 그건 또 아니네요. 또 음해 관계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CCTV랑 폭력 검거율, 이거는 거의 뭐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구수랑 CCTV, 그리고 절도 검거율과 강도 검거율, 이거 같이 볼게요. 자, 이건 또 뭐야? 인구수랑 절도 검거율을 봤더니 여기는 또 음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높을수록 절도 검거율이 높은 건 또 아니에요. 또 CCTV. 근데 여기 또 CCTV가 높을수록 그 절도 검거율은 또 높게 나와요. 절도 검거율은 CCTV가 있는 게 유리하네요. 그리고 강도 검거율은 뭐 인구수가 많을수록 이것도 음의 상관관계라 보기엔 조금 애매한 수치인 것 같고, 자, CCTV랑 강도 검거율은 또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여기서만 보면은 절도 검거율은 CCTV가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히트맵을 또 그려볼 건데요. 저 밑에 보이는 이 히트맵을 만들어 볼 건데, 자, 크라임 애널라이시스 돔에서 검거라는 데이터만 지금 볼게요. 자, 이게 총 검거된 그 건수를 적어 놓은 데이터였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검거 수치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였고, 자, 이것도 수치 변환을 좀 시킬게요. 자, 퍼센티지로 바꾸는 건데, 자, 이거 맥스를 그 검거 값의 맥스 값을 먼저 꺼내요. 자, TMP 맥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실행을 먼저 시킨 다음에 자, TMP 맥스에는 뭐를 저장을 했냐면 자, 이 검거율 중에서 검거값 중에서 지금 최대값이 432.593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여기 최대값이래요. 자, 이걸 꺼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나눠서 100을 곱해주면은 걔를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값을 한번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이 최대값이 되도록 한번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검거라는 곳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값을 검거를 기준으로 해서 솔트 밸류스 하면은 요 수치를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정의를 해주는 건데 요 ascending false라고 놓으면요 어, 역순으로 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역순으로 정리를 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값이 검거율이 10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쭉 떨어지죠. 그럼 이것만 보면 뭐예요? 자, 지금 도봉구가 검거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금천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순으로 검거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제 이것도 시각화를 시켜서 볼 건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강도, 살인, 절도, 폭력 이 5가지를 다 검거율을 따로따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크라임 애널라이시스 놈 솔트라는 곳에 자, 요거를 정리한 요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을 10 곱하기 10짜리 사이즈로 넣을 건데 히트맵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이제 구현을 할 때 히트맵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어디가 더 잘 검거가 되고 있는지 색깔로 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노테이션도 true로 넣고 자, 이 색깔도 지정을 해서 이제 라인 위스랑 이런 것들 옵션들을 설정을 다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뭐 FMT 같은 경우는 FMT M이냐 D냐 이거에 따라서 정수 형태, 플롯 형태 이런 거 설정을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옵션을 넣어준 거고 자, 타이틀로
범죄 검거 비율, 그리고 이거는 정규화된 걸로 우리가 수치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제목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플롯을 보면은 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검거율을 봤더니 지금 진한 색으로 갈수록 100에 가깝고요. 연한 색으로 갈수록 0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검거 비율이 진한 색으로 갈수록 높다라는 뜻이니까 자, 지금 봤더니 뭐예요? 자, 지금 살인 검거율이 높은 곳. 자, 이거는 도봉구, 금천구, 광진구. 여기는 살인 검거율이 높네요. 자, 그리고 자, 범죄 검거율도 높은 곳 보이고요. 도봉구, 그러니까 강간 검거율은 의외로 되게 낮은 편이네요. 지금 보니까 뭐 절도 검거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 폭력 검거율도 색깔을 보면은 이건 한 중간 수치 정도에 해당이 되네요. 지금 보면 살인 검거율은 그래도 꽤 높은 구들이 보이는데 다른 구들은 높지는 않고, 자, 이런 것들을 색깔로 보면은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디가 수치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보면은 지금 도봉구는 일 잘하는 것 같고, 지금 다른 구들을 좀 수치가 낮은 곳들 보면은 이런 데들 중구, 뭐 구로구, 서초구 이런 데들이 보완해야 될 점을 뭐 정책적으로 시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각화를 시키면은 보조 자료로 정책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죄 비율, 지금까지는 이제 검거 비율을 봤고, 자, 그럼 범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위에 방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다 불러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수치를 5로 나눠서 이번에 숫자를 한번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정렬을 한 다음에 피규어 사이즈 넣고, 자, 이 값을 돌렸더니,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또 구현이 됐네요. 자, 지금 또 이것도 색깔로 봤더니 지금 강남구가 이번에는 범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전반적으로 다 높네요. 지금 수치가 0부터 1까지 이번에 되어 있고, 이 건수로 이제 정렬을 한 거니까 지금 봤더니 강남구, 양천구, 뭐 영등포구 여기가 좀 범죄율이 높은 것 같고, 특히 강남구는 폭력은 중간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이제 제일 하위 건수로, 제일 높은 건수로 다 들어가 있고, 뭐 도봉구, 서대문구, 금천구 이런 데는 조금 비교적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